딸의 결혼을 축복해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친 그녀는 15년 전 내 가정을 무너뜨린 내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평범한 듯 보였던 한 가족의 상견례. 그러나 테이블 너머에서 마주한 그녀는 주인공에게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되살려냅니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어요. 하늘이 말도 안 되게 푸르러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괜히 걱정부터 드는 날씨랄까요? 딸아이의 상견례가 잡힌 날이었고 저는 며칠 전부터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어디서 웃고 무슨 말은 피해가야 할지, 어떤 반찬엔 손이 먼저 가야 인상이 좋을까까지요. 그런데 그 모든 준비는 그 자리에 들어서던 순간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문이 열리며 들어온 그 여자를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끝까지 싸늘해졌고 목 안으로 꿀꺽 넘어가려던 인사말은 그대로 걸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15년 전 제 삶을 뒤엎었던 그날의 주인공이요. 당시 저는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었고 결국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겨우 살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라니요. 어머, 인사드리세요. 민재 어머님. 딸아이가 상기된 얼굴로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고개를 숙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민재 어머니. 그 말이 나오기까지 입술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단정해지고 더 침착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냉정함이 흐르고 있었고 그 눈빛이 저를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쉴 새 없이 음식을 덜어주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연녀였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어른스러운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직 저만 제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그녀가 유자차를 들고 제게 잔을 내밀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뺐습니다. 손끝이 닿기라도 할까봐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거예요. 딸아이는 이상하다는 듯 절 쳐다보았고 저는 급히 괜찮아. 내가 따르면 돼. 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보았던 제 얼굴은 낯설 정도로 창백했어요. 눈가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습기가 고여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했던 문자가 떠올랐어요. 오늘도 기다릴게요. 나 그쪽 말 믿고 있어요. 그쪽? 그 여자.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던 그 여자가 지금 내 앞에 앉아 딸과 가족이 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붙들고 울며 물었죠. 그 여자가 누구야? 어디서 만난 여자야? 남편은 끝내 이름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박연수. 바로 그 이름이 오늘 딸의 입에서 튀어나왔죠. 민재 어머니 성함이 박연수래. 어머니랑 발음이 비슷해서 재밌지 않아?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목이 메이고 숨이 막혔어요.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미소를 유지한 채 제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아이가 내연녀의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이 현실이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딸의 인생에 제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섞여 들어오는 걸 보는 이 기분이란. 그녀는 결국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작게 웃더군요. 그 미소 속엔 무수한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이게 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다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기에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딸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 그 말에 저는 간신히 웃었어요. 긴장돼서 그래. 상견례잖아. 하지만 그날의 상견례는 단순한 양가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과거와 현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 침식해 들어올 수 있는 무서운 연결고리의 확인 절차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싸움이 테이블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딸의 결혼을 반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저도 함께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랬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식탁 위의 대화는 평범하게 흘러갔지만 제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죠. 아무리 젓가락을 꽉 잡고 있어도 제 의지와는 다르게 미세한 진동이 멈추질 않았어요. 딸아이는 그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예비사위도 옆에서 듬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테이블 아래에서 스스로를 움켜쥐며 숨죽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대화 중간중간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때론 아무 의미 없는 시선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 깃든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당신은 아무 말도 못하겠지 하고 말하는 듯 했죠. 그날의 기억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휴대폰, 거기 찍혀 있던 연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던질 때의 남편의 낯빛, 무릎을 꿇고 울면서도 끝까지 감춘 그 여자의 정체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부서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예비사위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어요. 저는 고개를 급히 들며 억지로 미소 지었죠. 응, 괜찮아. 음식이 조금 짜서 물 좀 마셨어. 그 말에 딸아이가 물잔을 건네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에 순간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단정한 베이지 톤의 블라우스, 그리고 비싼 브랜드 로고가 살짝 보이는 손목시계. 15년 전엔 이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그때 그녀는 남의 가정을 뺏으려는 미성숙한 불륜녀였고 지금은 당당히 한 가정의 안주인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 있다니. 저는 순간 손을 테이블 밑으로 숨겼어요. 손끝이 유리컵에 닿자마자 차가운 감촉에 온몸이 소름 돋았죠. 딸이 말했죠. 엄마, 손 왜 그렇게 떨려? 저는 대답 대신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저조차도 믿지 못할 만큼 억지였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살짝 고개를 갸웃했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죠. 그날 이후로 처음 뵙네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저만은 알았어요. 그날, 그녀가 말한 그날은 분명 15년 전이었습니다. 그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던 밤, 그 다음 날, 그 여자의 문자가 찍힌 화면을 보며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몰려왔어요. 식은 땀이 뒷목을 타고 흘렀고 손바닥은 젖어 있었어요. 어머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자리가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죠. 대화는 공손했지만 그 말투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저를 몰아붙이려는 건 아니었겠지만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으니 입 다물라는 경고 같았죠. 저는 말을 삼키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무슨 말을 해도 딸이 듣는 자리에서 상처를 주는 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 그 사연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남편과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묻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단지 이 자리에 딸의 인생 한가운데 그녀가 끼어들어 있다는 사실이 제 숨을 막히게 만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민재 어머님 되게 젠틀하시지? 어쩐지 엄마랑 느낌이 비슷해. 그 말에 저는 하마터면 눈물을 터뜨릴 뻔했어요. 그 아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놨던 사람이라는 걸.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어요. 지금은 말하면 안 돼. 지금은 아니야.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자주 그 떨림을 향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애써 무시했어요. 하지만 무시한다고 해서 떨림이 멈추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신체의 떨림이 아니라 분노와 수치심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의 소용돌이였으니까요. 그날 테이블 아래에서 흔들리던 제 손은 단순한 신경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감당하고 있는 진실의 무게였고 꾹꾹 눌러 담고 있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딸은 옆자리에 앉아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죠. 엄마, 민재 진짜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재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눈빛도 정직했고 말투도 공손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문제였던 거죠. 너무도 큰 문제요.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둘 스쳐 지나갈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틈틈이 끼어들었어요. 15년 전 남편은 갑작스레 늦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식이라고 접대라고 둘러대며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어느 날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고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은 눈치 없이 저를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엔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어요. 오늘도 기다릴게요. 나 그쪽 말 믿고 있어요. 발신인은 박연수였습니다. 남편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고 눈길조차 피했어요. 저는 낮고 조용하게 물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야? 처음엔 아무 말도 없었죠. 하지만 제 눈물이 떨어지고 손이 떨리고 결국 그에게 소리 지르자 남편은 주저앉아 말했어요.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잠깐이었어. 감정은 없었어. 그 말이 더 아팠어요. 감정도 없이 우리 가정을 깨트렸다는 그 말이 오히려 제 자존심을 더 짓밟았어요. 저는 이혼을 말했지만 딸을 생각해 그 길을 포기했죠. 남편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친 채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는 조용히 죽어갔어요. 택시 안에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자 저는 창문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지금도 손끝은 떨리고 있었죠. 그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억눌러온 시간들이 조금씩 터져나오는 신호였어요. 딸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애가 저 여자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은데 어째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운명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았어요. 딸은 좋은 아이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과거의 그림자를 씌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침묵한다면 그 아이는 진실도 모른 채 그 가문으로 들어가겠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그날 밤 남편의 표정이 떠올랐고 그녀의 이름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박연수,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15년이 지났다고 모든 게 지워졌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만남을 기다려온 걸까요? 머리를 감싸주며 눈을 감았지만 또렷하게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처음 뵙네요. 그 한마디가 지금도 심장을 조이듯 아프게 했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그날 남편이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안 만나. 약속할게. 가족 지킬 거야. 그 약속 남편은 지켰을까요? 정말 그 여자와 끝낸 걸까요? 아니면 그저 들키지 않았던 걸까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어요. 이 결혼을 정말 허락해도 되는 건지, 아니, 이 결혼이 제 딸의 삶을 망치게 되는 건 아닌지, 다시 제 안의 본능이 말을 걸었어요. 확인해, 진실을. 그랬던 거예요. 그날 이후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고 다시 뜨면 딸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딸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무너졌죠. 딸이 입고 있던 흰 셔츠가 문득 그녀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물만 마셨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딸은 상견례 이후 더 들뜬 얼굴이었어요. 엄마, 민재가 나보고 자기 인생 최고의 선택이래. 그렇게 말하며 웃는 딸의 눈에 저는 도저히 그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재라는 아이는 착했고 진심으로 딸을 아끼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15년 전 내 남편의 내연녀였던 그 여자. 그 여자의 아들과 제 딸이 결혼을 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루는 민재가 집에 왔어요. 딸과 함께 장을 봐와선 부엌에서 웃으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딸은 그 옆에서 팔을 썰고 있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광경이 마치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어요. 제게도 저런 때가 있었죠. 남편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하며 웃던 시절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거짓이었고 결국 배신으로 끝났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저를 조용히 찌르고 있었죠. 어머님, 김치찌개 국물 한번 드셔보실래요? 민재가 웃으며 제 앞에 국자를 들이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한 입 떠먹었죠. 짭조름하면서도 따뜻한 맛이었어요. 그런데 그 맛이 왠지 낯설었어요. 정이 담긴 맛인데 낯선 감정이 밀려왔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피했어요. 어머, 엄마 왜 그래? 속 안 좋아? 딸의 목소리 뒤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소파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뭇잎은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딸이 저 여자의 아들과 결혼한다면 그 여자는 다시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명절마다 마주쳐야 하고 손주 생기면 그 아이 곁에도 있을 테고 혹여라도 그 여자가 또 다른 상처를 내 딸에게 준다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으로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문제만큼은 그와 이야기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벨이 5번쯤 울리고 나서야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여전히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죠. 그 여자 기억하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은 묻지도 않고 말했어요. 연수 그녀가 딸아이 시어머니가 될 줄 나도 몰랐어. 그 말에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너 다시 연락하고 있었니? 아니야. 그 이후론 진짜 아무 연락도 안 했어. 그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더는 따질 수 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그 여자가 우리 딸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죠. 내가 알아서 해. 내 판단 믿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제 판단. 이제는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였어요. 이 결혼을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실을 묻고 딸의 선택을 지켜볼 것인지. 하지만 문제는 딸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녀를 보는 순간 제가 느꼈던 고통과 수치심을 딸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어쩌면 우리 애가 그 여자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아니, 더 복잡해졌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말할까 말지 말까? 진실을 꺼내야 할까? 그냥 묻고 지나가야 할까? 매 순간 마음이 바뀌었고 그 혼란은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반찬을 하다가도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고 딸이 웃는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제 눈빛은 얼어붙곤 했습니다. 딸은 결혼 준비로 한창이었어요. 웨딩홀을 알아보고 스튜디오 투어를 다니고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딸의 그 반짝이는 눈동자, 오랫동안 기다려온 행복이라는 걸 알기에 그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숨긴다는 게 옳은 일인지 계속해서 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엄마, 나 민재랑 청첩장 샘플 보고 왔어. 너무 예뻐. 이거 봐봐. 딸이 제게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억지 미소로 그 화면을 보았고 그 속엔 딸과 민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 한 켠에 글을 적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할까?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힘이 점점 강해졌고 결국 종이가 찢어졌어요. 찢어진 종이 사이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그 아이 앞에선 언제나 웃었어요. 엄마는 아무 일도 없단다. 그 말이 거짓이란 걸 아이는 알았을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과연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그 여자가 내 연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과 제 딸이 결혼하려는 지금의 상황.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만 같았어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벌 같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딸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나중에 민재 어머님이랑 둘이 식사 자리 한번 가지면 안 될까? 엄마들끼리 따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싫어. 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어요. 그냥 아직은 그분이랑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딸은 제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 진심이 흘러나올까 두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딸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제 눈가엔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진실을 안겨줘야 할까? 그 진실이 이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까? 아니면 무너뜨릴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저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전 남편의 문자가 출력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쪽 말 믿고 있어요. 그 문장, 지금도 눈에 선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말해야 할까? 정말 말해야 할까?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진실이라는 건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입는다는 거요. 하지만 진실을 끝까지 감추는 것도 또 다른 배신일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다음 날 아침 딸이 제게 건넨 단 한마디로 더 깊어졌어요. 엄마, 민재 어머님이 내일 집에 찾아뵙고 싶대.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부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햇살은 분명 밝았지만 그 빛마저도 제게는 부담스러웠죠. 딸은 부지런히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물끄러미 손을 씻고 있었어요. 손끝에 남은 비누 거품조차 떨리듯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제 심장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민재 어머님 곧 오신대. 케이크랑 차는 내가 준비했어. 딸은 들뜬 얼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수한 얼굴, 저를 미치게 했던 건 바로 그 무구함이었어요. 그 무구함이 상처받을까봐 저는 차라리 제가 다치고 싶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과거가 지금 이 순간을 문 앞에서 녹화하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오셨다. 딸은 반가운 얼굴로 현관을 향해 달려갔고 저는 몸이 굳은 채로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실례합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이미 거실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단정한 외투에 검은색 핸드백, 고급스러운 진주 귀걸이. 15년 전 모텔 앞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가
이렇게 품위 있는 시어머니로 변해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도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니. 하지만 그 미소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싸늘한 여유. 어머님, 제가 케이크 썰게요. 딸이 주방으로 향하자 우리 둘만 거실에 남게 됐어요. 짧은 정적, 그리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마주칠 줄 상상은 했지만 현실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왜 왔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죠.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다만 침착한 얼굴로 말했어요. 제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결혼을 부모가 무너뜨려선 안 되잖아요. 저는 그녀를 노려보았어요. 당신은 내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지금 와서 부모의 책임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맞아요. 그땐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이 결혼이 우리 둘의 과거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한텐 죄 없어요. 그 말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리어 자신이 대의를 말하는 듯한 태도. 그럼 묻고 싶네요. 당신 아들은 당신의 과거를 아나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아니요, 몰라요. 그리고 영원히 모를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말은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이건 우리 둘만의 싸움이에요. 애들한테까지 상처 주지 맙시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손을 꽉 쥐었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때 한 짓 다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니요, 저도 잊지 못해요.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인연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순간 딸이 케이크 접시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둘이 무슨 얘기해? 저는 급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 조금 했어. 딸은 케이크를 앞에 놓으며 웃었어요. 둘이 사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숨은 제 감정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어요. 그날 그녀는 차 한 잔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그 순간부터 저는 결정해야 했어요. 이 결혼을 허락할 것인지 막을 것인지. 그녀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딸은 무심하게 접시를 정리하며 말했다죠. 엄마,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시지 않아? 그 말이 그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저는 대답 대신 웃었어요.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 미소는 나를 지키기 위한 가면이었고 내 딸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죠. 며칠이 흘렀어요. 민재의 가족과 딸의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잡혔어요. 호텔 뷔페였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족의 만남이었어요. 두 집안 어른들이 웃으며 인사하고 젊은 커플은 애정을 숨기지 않았죠. 그런데 그 웃음소리 뒤로 저는 점점 제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 자리는 제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의를 담고 적당한 농담과 리액션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어요. 민재 어머님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어쩜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졌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죠. 그녀가 남의 남편을, 그것도 아이가 있는 가정의 남편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이라는 거요. 식사가 끝난 뒤 딸과 민재가 사진을 찍으러 나간 사이 저와 그녀만이 남게 되었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오늘은 분위기 좋았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이어 말했어요. 이런 게 인생인가 봐요. 엉켜있던 인연도 결국엔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그 말이 어쩌면 악의 없는 표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겐 잔인한 조롱이었어요.
그 인연이 누굴 죽였는지 생각은 해봤나요? 저는 끝내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고개를 숙이고 커피잔에 시선을 고정했죠. 그 잔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짓된 웃음과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정말 나일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을 지우는데 문득 거울 속 제 눈가에 깊게 팬 주름이 보였어요. 젊었을 땐 그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 주름은 세월이 준 것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만든 상처의 흔적이기도 했죠. 저는 거울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의 모습이었을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그건 결코 평화가 아니었어요. 거짓된 평화였고 그 안에서 매일 무너지고 있는 건 저였어요. 딸은 행복했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하지만 그녀와 다시 얽힌 이 현실이 언젠가 이 아이에게도 상처를 남기게 될까 두려웠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와 불을 켰을 때 서랍장 위에 놓인 청첩장이 보였어요. 그 안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쓰여 있었죠. 김민재 앤드 조아은, 제 딸의 이름,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 저는 천천히 청첩장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진실을 꺼내지 못한 채 나는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웃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은 내가 아니었죠. 속으로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는 점점 내 딸의 발밑까지 번져오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아이도 알게 될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아니, 그게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은 평소처럼 웃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민재랑 이번 주말에 웨딩 사진 리허설 찍기로 했어. 드레스도 골라놨어. 저는 조용히 밥을 퍼서 그녀 앞에 놓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딸의 말은 햇살처럼 환했지만 제 안엔 계속해서 어둠이 들이차고 있었죠. 밥숟가락을 들고도 한참 뜨지 못했어요. 딸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물었죠. 엄마, 요즘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저는 그제야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쳤어. 그 말은 진실이었지만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죠. 딸이 외출하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연수, 그 이름을 다시 눌러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었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버틸 수가 없었어요. 통화음이 몇 번 울린 뒤 그녀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죠. 우리 다시 만나야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짧은 정적 끝에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시간은 제가 맞출게요. 다음 날 우리는 근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창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저는 말을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전과 달라진 건 그 눈빛에 더 이상 죄책감조차 없다는 거였죠. 우리 그만해야겠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 결혼 반대하겠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줄 알았어요. 결국 여기까지겠죠. 그 말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난 당신을 용서한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이에요? 민재는 무슨 죄고요. 하지만 당신이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는 걸 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했죠. 그럼 진실을 말하세요. 딸에게 당신이 겪은 고통을요. 그리고 이 결혼을 막으세요. 대신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해요. 그녀의 말은 맞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제 선택이지만 그로 인해 무너질 딸의 삶까지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자존심이 부서졌어요. 당신 아직도 그렇게 냉정하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냉정하게 보인다면 어쩔 수 없네요. 전 그냥 우리 아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같은 입장이었어요. 서로를 증오하지만 서로의 자식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우리 사이의 유일한 공통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말할까 말지 말까? 진실을 꺼내면 딸은 상처받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침묵한다면 그 진실은 평생 저를 갉아먹을 거예요. 결국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모든 진실을 담은 편지 한 통. 밤새 글을 썼어요. 매 문장을 쓸 때마다 손이 떨렸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을 때 저는 조용히 딸의 방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랍을 닫았죠. 혹시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땐 제 진심을 읽어주길 바랐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 마음만은 알아주길. 그 편지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하은아,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그 누구보다 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랐어. 하지만 엄마는 너무도 오랫동안 침묵했어. 이제야 말하지만 너의 예비 시어머니는 엄마의 가장 깊은 상처였단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났어요.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갑작스레 시골에 있는 친정집으로 내려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쌌죠. 딸은 당황해했어요. 엄마, 어디가? 저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냥 공기 좀 쐬러. 딸은 더 묻지 않았어요. 아마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시골집은 고요했어요. 예전엔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그 집이 지금은 제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어요. 창밖에선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흩날리고 있었고 저는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죠. 핸드폰은 꺼두었어요. 연락도 소식도 지금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간 서울의 딸은 제 서랍을 열었어요. 무심코 꺼낸 작은 수첩 아래에서 그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얇은 베이지색 봉투, 엄마의 필체로 또박또박 써진 하은아에게. 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봉투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펼쳤죠. 처음엔 멈칫했어요. 몇 줄을 읽고는 눈이 커졌고 이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 예비 시어머니는 엄마의 가장 깊은 상처였단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딸은 무언가에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 문장 끝까지 읽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딸은 그대로 울었어요. 목소리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흐르도록. 그 울음은 엄마의 아픔을 처음 알게 된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동시에 그녀 자신이 그런 인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이었죠. 딸은 핸드폰을 들고 수차례 번호를 눌렀지만 꺼진 전화기에 연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나 지금 혼란스러워. 엄마가 예전에 겪은 일이 너무 충격적이야. 민재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긴데? 딸은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민재는 달려와 딸을 꼭 안았어요. 하지만 그 품 안에서도 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과 내가 정말 결혼해도 될까? 그 엄마가 우리 엄마를 그 생각은 딸의 마음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딸은 결국 제게 편지를 썼어요. 짧은 메모지 한 장. 엄마, 나 아직은 아무 결정을 못 내리겠어. 근데 엄마 마음 알게 돼서 아파. 그리고 그 편지를 사진 찍어 꺼진 제 전화기에 보냈죠. 문자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딸은 그걸로 마음을 조금은 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집에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하은이 다 읽었겠지, 무너졌겠지. 그 생각에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후회보다는 해방에 가까웠어요. 이제야 말했으니까요. 이제야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밤 딸은 웨딩드레스를 다시 꺼내 입어봤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자신을 바라봤어요. 눈물 자국이 남은 뺨, 빨갛게 부은 눈, 그리고 새하얀 드레스. 그 모습은 마치 천사의 탈을 쓴 소녀처럼 보였어요. 아름답지만 너무도 슬픈. 딸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에게. 어머님,
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로 또 다른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두 여자가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녀와 딸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했습니다. 어색한 공기, 가볍게 부딪히는 커피잔 소리, 그리고 둘 사이의 침묵. 딸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편지 읽었어요. 엄마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녀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말했어요. 저 어머님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 말은 공격이 아니었어요. 비난도 아니었어요. 그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상처의 시작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땐 나도 너무 외로웠어요.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시기였죠. 너희 어머니께 상처를 준 건 나도 알아요. 후회도 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제게 잘해주셨던 것도 알아요. 민재 오빠한테 좋은 어머니셨던 것도. 그래서 더 헷갈렸어요. 그녀는 눈을 들며 딸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딸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결혼 다시 생각해 보려 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민재 오빠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만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내 인생이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온 딸은 제 품에 안겼어요. 말없이 조용히 오래도록.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말해줘서.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 숨겨왔던 날들이 그 순간 처음으로 보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딸은 민재와 만나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민재는 충격을 받았지만 담담히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 잠깐 멈추자.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 둘은 울면서도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아픔을 나누는 사랑은 어떤 결정보다 값진 거였죠. 결혼식은 미뤄졌어요. 하지만 파혼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갖기로 했고 우리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몇 달 뒤 봄이 찾아왔을 때 딸은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이번엔 예식장이 아닌 가족사진 촬영장이었죠. 흰 벽 앞에서 딸과 저, 민재,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프레임에 섰어요. 서로의 눈빛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았어요. 용서하진 않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었죠. 그리고 그 노력은 그날 그 사진 한 장에 담겼어요. 하나, 둘, 셋. 셔터 소리와 함께 우리 네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으로. 그 미소는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상처를 품고도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